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모발 이식은 그동안 주로 탈모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성 환자의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헤어라인 교정이나 이마 축소 등 이렇게 미용을 위해서 여성들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서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주를 이루던 탈모 환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탈모는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다시 탈모 증상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데요. 주목받고 있는 의학적 탈모 해결 방법인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탈모에 대해서 참 속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에 좋다, 뭐가 탈모에 좋더라, 뭐가 예방에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자, 먼저 이 빗으로 두피를 좀 마사지를 해주면, 두드리면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하고 있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러한 빗으로 두드린다는 것은 두피를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모발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는데 네. 그러한 효과가 어떤 그 탈모를 이렇게 발모하는데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주기에는 너무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효과를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 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검은 머리카락이 난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검은색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검은 콩, 검은 깨,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갈아서 또 가루를 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검은색의 개념에서 머리가 난다 그렇기보다는 이러한 콩을 먹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동물성 우리 몸에서 섭취하는 지방 중에는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이 있는데 네. 동물성 지방은 탈모를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반대로 식물성 지방은 탈모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검은색이어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그 콩이 가진 영양분. 식물성 성분에 의해서 효과를 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치료할 정도의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검은색이기 때문이 아니라 검은 콩이 갖고 있는 영양분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의미하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머리를 너무 자주 감으면 탈모가 악화된다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감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머리가 한참 빠질 때는 이 머리를 감으면 실제적으로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빠지는 머리를 감아서 빠지는 머리는 우리 모발의 주기에서 빠지는 단계에 있는 머리들이 빠지게 되고요. 머리를 감음으로써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머리에서는 빠지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발이 그 몸에서 버티는 힘, 생장기에 있는 모발은 머리카락에 그 저희가 머그컵을 이렇게 이렇게 묶었을 때 네네. 그걸 들어 올릴 만큼의 힘을 지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주 감는다고 해서 머리가 빠지거나 탈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머리를 감아서 이렇게 빠지는 머리카락들은 빠질 만한 머리카락들이 빠진 거다. 예, 그 주기가 돼서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주기를 나누는데 휴지기에 들어간 머리들은 네네. 보통 이제 일상생활하는 동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빠지는 머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머리 감을 때 예. 이제 샴푸를 두고도 많은 속설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발모 샴푸라는 거 혹은 뭐 탈모 예방 샴푸라는 어떤 제품군이 또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의 효과는 어떤가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그 효과를 낸다고 해서
많은 다양한 샴푸를 쓰게 되는데 네. 이런 샴푸의 이름을 저희가 기능성 샴푸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성 샴푸. 예, 예. 네. 그래서 기능성 샴푸는 일반 샴푸에 비해서 탈모를 예방하는 물질을 조금 넣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 샴푸에 넣는 그 이제 머리를 나게 하는 성분을 넣었을 때 약하고는 농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에서 내는 그런 그 머리를 나게 하는 그런 기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정도의 농도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탈모에 관련된 어떤 속설들을 팩트 체크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뭐 빗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는 거, 검은 콩, 네. 너무 자주 감지 않는 것, 혹은 또 발모 샴푸를 쓰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다 어떤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은 좀 진짜 효과를 좀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예전에는 이런 탈모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문명이 발달하고 외모가 중시되면서 이러한 탈모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탈모에 대한 약이라든지 먹는 약이라든지 바르는 약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초기인 경우 머리가 가늘어진다든지 빠지는 양이 많다든지 그럴 네. 때에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병원에 내원하시면 그런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을 적절하게 처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검진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예.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탈모라는 것은 사실 머리가 빠진다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게 남성형 탈모냐, 뭐 여성형 탈모냐에 따라서 어떤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보통 저희가 남성형 탈모, 대머리라고 하는 그런 탈모를 얘기하는데 여성에서도 이러한 대머리에 해당되는 그런 탈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유전성이라는 개념에서는 같은 맥락이고요. 일으키는 물질에서는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이 변해서 생기는 그런 물질이 남성형 탈모를 일으키고 여성형 탈모는 여성 호르몬에서 변화된 물질이 여성형 탈모를 일으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원인 물질은 서로 틀리지만 어떤 그 호르몬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은 어떤 맥락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성형 호르몬이 좀 더 강해지면 탈모가 심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이제 변형이 된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예, 네. 보통 이제 남성 호르몬을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물질이 어떤 효소에 의해서 DHT라는 그런 물질로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탈모를 일으키는 부분은 DHT라는 물질이 탈모낭에 작용해서 탈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탈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전성 인자를 가진 사람이 이런 그 효소에 노출됐을 때 그 물질로 변하게 된 후에 네. 그 물질이 이제 모낭에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탈모가 일으키게 되는데 네.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해서 탈모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고 그런 건 봅니다. 아니고. 예, 네. 예. 그야말로 변형이네요. 예, 네. 그럼 여성에게도 이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여성은 이제 남성에 비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남성은 보통 이러한 치료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에서 변화되는 물질, 그러니까 가는 길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들이 탈모를 억제하게 되는데요. 여성에서도 역시 그 항안드로젠 그런 기능을 가진 약물들이 있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남성에서처럼 그렇게 뚜렷한 효과를 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그런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성에서는 이제 주로 바르는 약과 그다음에 이제 모발 성장에 관련된 그런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권해서 환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남성에게서는 뭐 약물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분류가 좀 있나요? 예,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치료들을 환자가 선택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부터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 하는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권하고요. 또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많이 망설이는 경우는 이제 이런 그 통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술이라는 것 때문에 겁을 먹는 수가 많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더 쉬운 방법인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에 대해서 이렇게 그 권하게 되고요. 또 어떤 환자분들은 또 이제 먹는 약이 갖는 부작용 같은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에서는 저희가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갖는 핸디캡을 좀 더 빨리 이렇게 극복하도록 네. 그렇게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조금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으니까 네, 그렇죠. 약도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성형 탈모의 원인으로 아까 그러니까 이제 유전에 의한 호르몬 변화, 예. 아까 이제 주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모발 이식을 어떤 남성분이 했다 이거예요. 예. 근데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호르몬 변화나 유전에 대한 인자는 계속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약은 평생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본인이 조금 더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면 약을 계속 드시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약은 언제 끊냐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모든 이제 이것이 꼭 이렇게 정확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네. 제가 볼 때 약을 먹는 것이 귀찮다. 이렇게 머리가 빠진 것보다 약을 먹는 게 귀찮다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끊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머리 빠지는 것이 더 귀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약은 계속 먹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약을 중단하는 시기와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시기를 그렇게 제가 정해 주는데 환자분들께서는 그런 질문을 평생 먹어야 되느냐 네, 네. 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술적 치료 방법에 보면은 뭐 절개식이 있고 예, 네, 비절개식 모발 이식이 있고 예,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큰 분류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뭐 단어만 들어봤을 때는 자르고 안 자르고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채취하는 방법에서 절개냐 비절개냐 이렇게 나누는데 뒤쪽에서 저희가 마치 잔디를 떼는 것과 같이 피부를 떼는 경우에는 절개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낭이 이제 모발이 나오는 모낭 단위로 하나씩 채취하는 것은 비절개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런 그 변화가 오게 된 것은 환자분들이 어떤 그 통증이라든지 흉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그 비절개 방식이 개발되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에서는 비절개식이 조금 더 흉터와 이런 통증에서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그 머리를 밀어야 된다는 것이 비절개의 단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숫자적인 제한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절개는 그런 통증과 흉터가 있지만 좀 숫자에서 좀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머리를 안 밀어도 되나요 혹시? 예, 절개에서는 머리를 밀지 않고 떼려고 하는 부분만큼만 채취하기 때문에 채취하고 난 뒤에 이제 떼어진 부분끼리 서로 꼬매기 때문에 오히려 표시면에서는 좀 덜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낭을 하나하나씩 채취를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예, 그것을 뒤에 이제 떼짱 떼듯이 만큼 떼서 채취를 하느냐 예, 아니면 그대로 그 부분만 삭발을 해서 떼느냐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개식이 더 적합하다거나 예. 혹은 뭐 비절개가 더 적합하다거나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제 비절개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절개를 해서 흉터가 커졌다든지 또는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경우에는 비절개식을 권하게 되고요. 그리고 젊은 환자에서는 저희가 절개로 인해서 수술을 해보면 떼어진 부위에 흉터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젊은 환자에서는 그런 비절개식을 더 권하게 되고요. 네. 절개는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많은 수의 모발을 얻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절개로 하게 되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또 비용적인 부분도 조금은 절개 부분이 조금 더 비싸요. 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 남성분과 여성분에게 각각 오는 그 탈모의 양상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남성분은 그 범위가 좀 넓을 것 같고 예.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의 이 모발 이식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의 그 탈모 부위는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남성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점점 그 탈모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넓은 부위에서 진행돼 있기 때문에 여성에서도 남성만큼 네. 그런 모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이마 쪽에 흉터가 있다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을 모발 이식으로 좀 가리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예, 이제 저희가 오신 환자분들 중에 요즘 이제 성형을 많이 하시니까 네. 뭐 이마 주름을 당기기 위해서 머리 속에서 이제 상처를 내 가지고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떼고 그다음에 당겨서 수술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헤어라인에 맞춰 가지고 또 이마를 좀 잘라내고 수술한 경우에 그 부위가 너무 그 가발 쓴 것처럼 너무 그 표시가 나는 흉터가 생기는 경우에도 네. 그런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모발을 심기도 합니다. 이제 모발 이식을 탈모 치료로 활용하는 방법들이었는데 예, 그 모발을 혹시 뭐 눈썹이나 예, 요즘에 이제 수염도 유행이다 보니까 수염 수술 가지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나게 하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전에부터 눈썹에서는 머리를 많이 심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눈썹이 없는 아주 역사가 오래됐는데 나병이 있었던 환자들에서는 눈썹이 먼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아주 예전부터 눈썹에 그런 머리카락을 심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남자들도 눈썹이 많이 빠지고 네. 형태가 조금 불분명하면 얼굴에 그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네. 최근에는 남자들 눈썹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썹에도 모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모낭을 떼서 두피에 씌는 건 어때요? 예. 이제 조금 눈썹은 우리가 같은 털로서는 같은 개념이게 되는데 눈썹 길이가 길게 자라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주기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눈썹을 이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수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기가 있어서 머리의 길이만큼은 자라기 때문에 수염을 뽑아서 이제 전에는 이제 이렇게 절개를 위주로 많이 할 때는 이게 수염을 채취하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비절개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수염도 뽑아가지고 뒤에 그 면적이 넓고 뒤에서 얻어지는 모발이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수염을 뽑아서 머리에 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한번 뽑아진 모낭은 예, 다시 안 나나요? 예, 저희가 이제 그거 설명할 때도 저희 소나무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설명을 하는데 네. 소나무 옮길 때 전체적으로 뿌리를 가져다가 그렇죠.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소나무가 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옮겨 심게 되면은 거주지가 달라지는 그래서 이사 가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머리가 자라지 않고요. 앞쪽으로 옮겨와서 자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은 환자분들이 이러한 수술을 고려했을 때 통증이나 흉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내원하셨어도 저한테 이런 고민 때문에 주의에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이러한 그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술 방법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내원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이러한 탈모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가 자주 일어나서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미국의 과학자들이 모든 종류 독감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범용 백신을 개발해서 처음으로 인체 대상 임상시험에서 효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임상 초기 단계지만 상용화가 된다면 백신을 한 번 맞으면 면역력이 몇 년씩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철에 이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속속 코로나 백신 접종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접종 시기와 대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목표는 치명률을 낮추는 것, 그리고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요원들과 고령층 또 요양시설 관련인들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